성경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독해활동지는요 바로 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튤립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꽃을 떠올리겠죠.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꽃이 바로 이 튤립이라는 꽃입니다. 자, 이 튤립은 혹시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자, 보통 이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 바로 이 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동산에서도 이제 어떤 튤립 축제나 이런 걸 하면서 했었고요. 실제로 충남의 저쪽 태안 쪽에도 가보면은 꽃을 또 많이 키워서 박람회처럼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 과연 이 튤립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이해하게 되면은 역사도 역사지만 어떤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이 꽃이죠, 이 튤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의 값이, 이 알뿌리라는 거는 여러분 튤립을 뽑으면은 그 밑에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알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알뿌리 하나의 값이 요즘 돈으로 쳐서 45만 원이 넘는 수준까지 과연 치솟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꽃집 가서 튤립 한 송이에 45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혹은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메추리알, 아주 작죠, 여러분? 메추리알 하나의 값이 달걀 한 꾸러미 값보다도 더 비싸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떠올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두 물음에 대한 대답은요 모두 그렇다입니다. 자, 역사책을 보면요 1636년입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요 아주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자, 이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값이요 정말로 그 수준 45만 원 수준까지 뛰어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1950년대 말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메추리알 값이 그렇게까지 비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럼 과연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어떤 상품의 가격은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는 뭔가요, 여러분? 내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게 수요예요. 그리고 공급은 내가 이걸 여기다가 팔겠습니다 라고 주는 게 공급이라는 거죠.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을 테고, 자, 공급이 너무나 넘쳐난다면은 물건 가격을 점점 떨어뜨려야겠죠. 왜? 물건은 많은데 안 팔리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면 좀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주체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합니다. 야, 이번에 장마가 아주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채소값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닌 한 상품의 가격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자,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값은요 수선화라는 꽃의 알뿌리 하나의 값과 비슷하겠죠. 왜? 똑같은 꽃이고 똑같이 알뿌리 식물이고 하니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한 메추리알 하나는 달걀 하나보다 당연히 더 싸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쌀 것으로 짐작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요 거래의 상대방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장마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만일 누군가만 알고 있다면 야, 이제 앞으로 며칠 내에 비가 엄청나게 올 거야. 그러면 채소값이 오를 테니까 내 이 채소를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여 놨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내가 몰래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보뿐만 아니라요
이들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 자주 목격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품 알죠, 여러분? 뭐 목욕할 때 뭐 거품을 내서 목욕한다든지 아니면 세수할 때 이제 뭐 비누칠이나 하면서 이제 거품이 막 발생합니다. 이러한 거품을 뭐 경제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너무나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를 이렇게 거품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품, 뭐 특히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지면서 투기의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사둔 사람이 재미를 봤다, 돈을 좀 벌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요, 나도 살래, 너도 살래? 하면서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어디가 꼭대기인 줄 모를 정도로 생각 없이 그냥 막 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거품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저 위에 꼭대기에서 사버린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품이 터지는 충격으로 인해서요,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인가요? 한 3, 40년 전쯤에 증권시장에 IT와 관련돼서요, 무슨 닷컴 이런 말만 붙은 회사가 등장하면은요, 몇십 배, 아무 이유 없습니다. 몇십 배 막 버블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단어 찾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선생님이 단어는 쭉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튤립도 있었고요, 수선화도 여기에 해당돼요. 무슨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었냐? 바로 알뿌리 식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수선화나 이러한 튤립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고스란히 씹어져 있는 거 괜히 뽑지 마시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두 번째예요. 자, 어떤 재화를요,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번에 장마 때문에 어떤 혹은 뭐 전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가 필요해요. 마스크를 많이 사려고 하는 이 수요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수요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거리낄 것이 없어 괜찮다, 무방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기회를 틈타서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벌었어? 그럼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했더니 막 생각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 뭐 분석하고 미리 뭐 조사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너도 나도 막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입니다. 유형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무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거, 돈, 재산,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마지막 6번이에요. 자, 천장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물건값 따위가 자꾸 오르기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자, 천정부지로 이 튤립의 값이 치솟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사자성어입니다. 자, 내용 톱어보기 같이 볼게요. 이번 시간에 좀 짧습니다. 자,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추리알의 값이 달걀보다 비싼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요, 선생님 여기다 했었죠. 실제로 1950년대 말에 메추리알 값이요, 그렇게까지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O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작성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상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대부분은 문제에 대한 정답 본문에 다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됩니다. 자, 버블, 거품이 생기는 이유를 네 번째 문단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 여기 들어간 부분이 한 문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입니다. 요 4문단 중에서 자, 거품이 왜 생기냐? 사실 이러한 지시어나 접속어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지면서 바로 이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버블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 이건 투자하고 엄연하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투기라는 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선생님,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튤립 버블 당시에 실제의 튤립 가격이에요. 길더는 네덜란드의 그때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유럽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로라는 통화 단위를 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길더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몇 원 이렇게. 자, 1636년 11월 12일에는요 25 길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단 1년도 안 됐네요. 보니까 1년도 안 된 몇 개월 사이에 이 튤립의 가격이 어떻게 치솟았습니까? 200길더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근데 떨어지는 건 어때요?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렇게 무슨 IT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오르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하고 실제 이 튤립 버블과 관련된 일화가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국에서 온 식물 애호가가요,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이 애호가는 보기 드문 양파 같은 걸 발견하고 그 껍질을 벗겨서 속을 열어봅니다. 튤립 같죠, 아무래도. 자, 친구가 돌아오자 이것은 무슨 양파죠? 라고 물어봅니다. 했더니 이건 데르 아이크 제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당시에 튤립이 가격이 오르면서요, 튤립의 다양한 품종이 나왔고 그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르 아이크 제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르 아이크 제독이라고 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애호가는요, 네, 자, 종이 울렸지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애호가는 노트에 필기까지 해가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에 흔한 건가요? 했더니 그러자 친구는 이 애호가의 목 뒤를 잡고 함께 행정관에게 가보면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호가는요, 금화 2,000개의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채무자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튤립을 막 벗겨가면서 이게 뭔가요 해가지고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화도 있었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화의 가격이 너무 생각 없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일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 따로 쓰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내가 이러한 투기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역사에서 우리의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이 튤립 파동과 관련된 동영상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이어서 보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재미있는 글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신의 나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나라의 상징물을 앞세워 국가 이미지 홍보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 생각나고, 프랑스 에펠탑 있죠. 그리고 중국은 판다가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무엇이 유명할까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라고 불리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 때문에 풍차가 많이 생겼고,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인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꽃 튤립이 한때는 저택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튤립 알뿌리 한 개 가격이 1만 빌더까지 치솟았던 네덜란드. 당시 아주 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이 1만 길더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튤립 알뿌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실체가 없지만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품 같은 대표적인 버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투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래 투기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일단 투기 심리가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 튤립 알뿌리를 샀던 사람들, 튤립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1637년 튤립 버블은 결국 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높은 가격에 튤립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튤립 알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튤립을 팔고 싶어 했죠. 튤립 사세요. 엄청나게 예쁘고 특이한 튤립이 왔어요.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뚝 떨어졌죠. 버블이 꺼지자 튤립에 투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버블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바로 부동산 버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역으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고 국민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일본인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1989년 일본 NHK 방송사의 퀴즈쇼에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 땅의 면적은 일본보다 26배나 더 큽니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본의 땅값은 실제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었던 거죠. 결국 거품은 꺼지고 말았고 일본 경제는 그 후유증으로 10년의 장기 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죠. 이런 버블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투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원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기보다 비생산적인 곳,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같은 곳에 활용을 하게 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 경제 전체 안 좋아지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됩니다. 버블 현상은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망가지게 하는 잔혹한 거품입니다. 버블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무리한 욕심이 근원이라는 것이죠. 거품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도 결국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